지금 비트겟에 자산이 묶여 있는 분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차단이 더 강해지면 접속 자체가 끊길 수 있고 그 순간부터는 클릭 한 번이 불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옮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괜히 불안한 게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차단됐습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 어느 날 앱이 멈춘 사진처럼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들어가져도 내일은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선물 거래는 타이밍이 생명인데 접속이 흔들리면 타이밍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자산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플랫폼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된 곳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고 그 한 줄 때문에 이용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당분간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작은 오류도 그대로 남고 서비스가 바뀌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접속 차단일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직접적으로 막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열어본 문이 처음부터 잠겨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쓰면 되지 않나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앱 삭제 후 VPN을 통한 접속 같은 우회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보안 문제와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편한 길처럼 보여도 값이 비쌀 수 있습니다. 차단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부분이 규제의 표적이 됐습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도 막히고 업데이트도 막히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째로는 세금 분위기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서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대처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이 당장 켜진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출금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접속이 끊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준비가 아니라 당황만 남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개인 지갑은 거래소처럼 한 번에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내 지갑으로 옮겨두면 어디로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생깁니다. 출금할 때는 서두르되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소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리기 어렵고 네트워크를 잘못 고르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을 속도 대신 정확함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옮길 곳이 정해져 있다면 큰 금액을 한 번에 움직이기보다 먼저 소액으로 흐름이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이 덜 떨리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설치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대체 거래소를 알아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만 웹 접속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필요할 때 찾는다보다 지금 준비한다가 훨씬 유리합니다. 우회 접속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VPN 사용은 보안과 법적 위험이 함께 따라옵니다. 로그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접속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을 지키는 목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선물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겐 제약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선물 거래의 핵심 기능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쌓이는데 비용이 올라가면 실력보다 수수료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능이 제한되고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다시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덜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남들이 간다만 보고 따라가면 나중에 출금 속도나 수수료에서 발목 잡히기 쉽습니다. 제가 정리한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처음 쓰는 분들도 화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한국 사용자 기준으로 선택지를 좁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을 포함했습니다. 선물 거래는 작은 수수료 차이가 누적되면 체감이 크게 옵니다. 또한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구조, 입금 방식,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서 한 번에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보고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롱을 잡아야 하는 순간과 숏을 잡아야 하는 순간을 초보자 눈높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처럼 코인을 사서 들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 방향의 포지션을 잡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를 때는 롱, 내릴 때는 숏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양방향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작은 움직임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확대경 같은 개념입니다. 속도감이 생기는 대신 흔들림도 커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앞서면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앞서면 레버리지가 도구가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들어가는 순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두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간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들어가는 매수 쪽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시장의 바람이 뒤에서 밀어줄 때 힘을 받습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고 시장이 미끄러질 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읽는 연습입니다. 단타라고 해서 짧은 화면만 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먼저 큰 추세가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짧은 흐름에서 진입 타이밍을 찾는 순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롱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신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이전 고점 근처에서 버티며 다시 올라가면 매수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선 이를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롱 판단에 자주 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상승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뛰는 흐름이 됩니다. 이런 장면은 롱 포지션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차트가 올라가려는 순간에 이런 바람이 불면 롱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면 반등이 나와도 힘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숏이 유리한 그림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 진입 타이밍을 잡을 때 참고가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이 올라가는 움직임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표는 마법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과열인지 식었는지 알려주는 온도계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기 좋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호가 아니라 보조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RSI 70을 넘었다고 무조건 숏이 정답은 아닙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과매수 구간이 오래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SI는 방향을 찍는 도장보다 과열을 알려주는 경고등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맥디는 흐름의 힘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힌트를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과 좁아지는 구간을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들을 함께 보면 롱과 숏의 확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같은 신호가 겹칠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 뉴스가 겹칠 때 근거가 생깁니다. 초보자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건 한 가지 신호만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가 더 안정적입니다. 신호가 여러 개 겹칠수록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변동성을 적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변동성은 무섭지만 선물 거래에서는 그 변동성이 곧 기회가 됩니다. 다만 기회는 준비된 기준 위에만 올라앉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변동성이 곧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세 확인, 평균선 확인, 거래량 확인, 뉴스 확인, 지표 확인 순서로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이 순서를 익혀두면 롱이든 숏이든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빨리가 아니라 맞게입니다. 급해서 뛰어들면 시장은 그 급함을 정확히 이용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면 같은 움직임에서도 훨씬 편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차단 이슈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개 비교를 한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거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할 장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플랫폼이 불안하면 실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걸 권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롱과 숏 기준은 단타의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기준으로 차트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이 말하는 방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비트겟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접속 제한이 더 강해지기 전에 빠르게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움직임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고정 댓글에는 대처 방법과 거래 꿀팁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바로 확인하시면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순서가 잡히실 겁니다. 준비가 되면 시장은 덜 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